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진행의 이지혜입니다. 주식공장은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최선의 방송 만들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엔터 3인방, JYP 엔터, SM, YG 엔터테인먼트 시원하게 상승 중입니다. 특히 JYP 엔터는 1년 중에 가장 높은 주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류 컨텐츠 관련주 음원을 중심으로 비상 중입니다. 코로나19로 그동안 하늘길이 뚝 끊기면서 K 콘텐츠 수출기도 답답하게 막혔었는데 물꼬가 트이다 보니까 그동안의 억눌러진 마음을 뻥 뚫어놓네요. 자, 정부가 한류 콘텐츠 전문 인력 키우기에 나섰습니다. 또 최근에는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최근 화상으로 수출 상담회를 진행했는데 방송, 게임, 실감 콘텐츠, 캐릭터, 만화 분야 국내 기업들이 함께해서 수출기를 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는 위기가 아닌 기회였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넷플릭스 많이 봤죠. 일본을 포함해서 여러 국가에서 한국 드라마가 또 크게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코리아 웹툰도 그렇게나 인기였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카카오, 네이버, 미스터 블루, 더해서 K게임의 가치도 올라가고 있죠. 자, 올해 52주 신고가를 장초반에 기록한 넷마블을 비롯해서 NC소프트, W게임즈 등이 실적으로 우리는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은 콘텐츠 사업이 한류 열풍의 주역으로 주목이 되면서 수출 효자라는 이 수식어가 붙고 있는데요. 또 스튜디오 드래곤 뉴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바 있습니다. 튼튼한 팬층을 확보한 아이돌 그룹을 내세우는 엔터주는 요즘 아주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중입니다. 최근 블랙핑크 컴백에 터진 YG 엔터, 이를 이어서 역대급 신인 모멘텀을 두고 있는 JYP 엔터가 신고가를 보인 건 어떻게 보면 결코 우연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공연 수익이 살짝 마르긴 했어도 그들이 내는 앨범은 기부 공구 수도 늘고 있고 그대로 매출로 또 수익으로 반영돼서 엔터주를 이렇게 살찌우고 있습니다. 포동포동하게요. 자, 신한류를 이끌 주역 찾기, 우리의 투자 감성을 앞으로 촉촉하게 적셔줄 수 있을까요? 자, 한류는 여전히 대한민국 국력의 한 중심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주식공장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동이 잘 되고 있고요. 한 PD님 아침부터 재료 납품 성실히 맞춰주셨습니다. 저희 주식공장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열려있는 거 아시죠? 샵 3772, 매일 두 분을 추첨해서 치킨 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여전히 이벤트 중입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 질문 주셔도 되고 느낀 점 공유하고 싶습니다. 또 유튜브 이데일리 TV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댓글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듣기 원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팟빵과 팟캐스트도 운영 중인데 언제 어디서든 주식공장 함께할 수 있죠. 자, 오늘 첫 번째 코너는 특징주 공장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은 메르츠증권 정영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엔터주, 한류 관련주 오르고 있는데 혹시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 있을까요, 과장님? 최근 아이돌이요? 네, 사실 예, 그렇죠. 네, 최근 아이돌은 제가 예. 이제 나이가 한 40 정도 되다 보니까 아마 제 나이 또래는 아마 다 비슷하실 텐데 네. 아이돌 이름은 알아도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또 네. 들어가면 개개인에 대해서는 아직 잘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쵸, 싶습니다. 저도 역시 그룹으로는 그렇고요. 아는데. 그죠. 그래서 예. 저도 과거에 저희 세대 때는 H.O.T.라든지 핑클 같은 이런 네. 그 세대 아이돌을 굉장히 좀 좋아했었는데 요즘에는 네. 사실 BTS라든지 네. 흔히 알만한 트와이스 그 정도
그냥 네, 아이돌만. 블랙핑크 아시죠? 예, 알고는 그 정도면 있습니다. 뭐 알고 네. 계시는 네. 거죠. 예, 네. 뭐 전반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엔터주 관심 있는 분들 또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뭐 매출 이런 부분 궁금해하시면서 투자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아시면 또 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많은 분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투자는 또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네요. 자, 이제 각 경제 채널의 특징주를 좀 모아봤는데 저희가 재료 납품된 상황을 보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이데일리 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의 특징주를 모아봤습니다. 이데일리 TV에서 제이준 코스메틱 선정을 했습니다. 계열사가요, 중동 지역에서 370억 원 규모였대요. 1차 수출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서 추가 계약에 성공한 거죠. 이렇게 따지면 올해만 560억 원의 계약 금액을 따낸 겁니다. 자, 급등한 특수건설도 있었고 코로나19 임상 시험 기간 확대 효과에 강한 신품제약도 거론이 됐고요. 오늘 하락 전환한 SK바이오팜도 선정이 됐는데 동시에 한국경제TV와 MTN이 선정을 했습니다. 이데일리 TV는 이외에도 덕신하우징, 메리톡스를, 한국경제TV가 동아지질, JW 중화해제약, LNF, 매일경제TV가 파마리서치 프로덕트, JYP엔터, 시젠, SK바이오팜, MTN이 서울바이오시스, 두산솔루스, LG 디스플레이를 선정했습니다. 네, 정영훈 과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전반적으로 특징주의 오늘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뭐 예. 최근 뭐 시장 컨셉과 마찬가지로 뭐 보시다시피 거의 뭐 개별 종목 이슈와 또 개별 종목 각 개별 종목 그런 테마성 이벤트에 따라서 오늘 뭐 특징주들이 좀 언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네. 보여지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사실 뭐 그렇게 공통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도 섹터가 좀 부재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개별 종목 이슈에 따라서 좀 주가가 오늘 반응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개별 이슈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으면서 개별 실적에 반응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별로 이슈로도 잘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특징주를 가봐야 될 텐데 어느 채널에 어느 종목을 고르셨는지 우선 선정 기준부터 들어볼게요. 네, 오늘 뭐 첫 번째로는 오늘 역시나 뭐 시장에서 아주 뭐 뜨거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네. 이제 메디톡스와 그동안 이제 대웅제약 간의 그 분쟁이 어느 정도 일단락 좀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톡스의 주가는 오늘 상승하고 있고 오늘 대웅제약의 주가는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관련해서 오늘 이데일리 TV에서 오늘 나왔던 특징주인 그 메이톡스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메디톡스 많이도 궁금하실 텐데 오늘 18%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대웅제약은 한 4% 약세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자 우선 메디톡스 추가적으로 날개를 과연 주가 흐름에서 달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분석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메이톡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6년부터 이제 대웅제약과 이제 균주도용 이제 메이톡스가 대웅제약의 균주도용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법적인 지금 분쟁을 지금 한 4, 5년 동안 지금 이어왔었는데요. 우선 오늘 미국 ITC, 미국 이제 국제무역위원회라고 하는 ITC에서 예비 판정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지금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지난 2019년 2월에 미국 FDA로부터 판매 승인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미국 이제 수출길이 좀 열린 상황이었는데요. 네. 이번 메이톡스가 ITC 소송에서 승리를 하면서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라는 그러한 일단 예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한마디로 해서 주가가 두 회사의 주가가 향후에 이러한 회사의 기업 가치를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만일에 이런 예비 판결이 올해 이제 11월에 미국 ITC 최종 판결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만일에 이 예비 판정이 최종 판결까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이제 대웅제약의 나보타 같은 경우에는 10년간 수입 금지 명령이 내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마디 말해서 뭐 메이톡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엄청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주가가 최근에도 계속해서 좀 주가가 좀 강세 흐름을 띠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나보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 지난 1분기 매출만 보더라도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매출이 151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중에 대부분 한 90% 가까이가 수출 비중을 좀 차지를 했었는데요. 만일에 향후에 이제 최종 판결까지 메디톡스에 손을 들어준다라고 한다면
한마디 말해서 대웅제약 나보타의 수출길이 막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메이톡스의 좀 반사이익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은 이러한 메이톡스 향후 이제 주가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궁금해서 봤더니 이게 앞으로 소송이 또 나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대웅제약에서. 그런데 보통 ITC 이 소송 절차가 판정 결과에 따라서 이의 신청이 3번 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예비 판정 이후에 12일 이내입니다. 이 최종 판정 내리는 위원회에서 검토 요청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위원회가 최종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마지막은 최종 판정 이후 60일 이내에 모든 기업이도 가능할 것 같아요. 미국 항소법원에 항소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시나리오별로 보시고 대웅제약은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뭐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대웅제약 입장에서도 이게 최종 판결이 아니라 예비 판결이다 보니까 이제 최종 판결에 대웅제약이 좀 유리한 쪽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상당히 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바가 있는데요. 지금 어찌됐든 간에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비 판결이고 아직 최종 판결은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메이톡스가 예비 판결에서는 메이톡스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어쨌든 좀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최종 판결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최종적으로는 11월에 있을 최종 판결 여부에 따라서 이 두 회사의 그 운명이 좀 판가름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보통 판례를 보면은 크게 뒤집히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되어 있는데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대웅제약, 뭐 보톨유늄 이런 부분으로 보톡스 이런 부분에도 또 다양하게 산업 재편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제 17% 넘게 급락했지만 오늘 추가적으로 4% 정도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향후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저점 매수해도 될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적으로는 앞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11월까지 최종 판결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점이 불확실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이 외적으로도 사실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나보타의 성장성이 어떻게 보면 이 기업 가치에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판결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좀 주가가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 당분간은 좀 보수적인 시각을 견지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 리스크가 있고 불확실한 거, 그러니까 확실해질 때까지 그런 부분은 추이를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보수적인 접근을 유지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참고해 보시고요. 자, 현재 메디톡스 18% 넘는 급등세 유지하고 있고요. 25만 5,200원 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네요. 오늘 뭐 장중에는 27% 넘는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상승폭은 일부 축소하네요. 자, 이제 두 번째 특징 좀 가볼게요. 두 번째 예. 특징주로는 앞서 저희가 모두의 이제 엔터주 언급이 됐었는데요. 네. 관련해서 뭐 오늘 주가가 이제 급등하고 있는 JYP 엔터테인먼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YP 엔터는 매일경제TV에서 선정했는데 여기에서 뭐 핵심 신인그룹 대기하고 있다, 니쥬라고 하더라고요. 앞서서 저희가 또 사진으로 오프닝에서 보여드렸는데 앵커 브리핑에서 어떻게 이제 강력한 추가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뭐 최근에 이제 JYP의 신인 가수인 니쥬가 이제 일본 오리콘 차트 주간 합산 랭킹 1위를 기록했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강세 흐름을 띠고 있는데요. 지금 디지털 앨범, 또 디지털 싱글, 그리고 스트리밍 부분에서 3관왕을 뭐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니쥬 같은 경우에는 그 JYP의 그 초대형 그 글로벌 오디션인 니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탄생한 이제 걸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본격 데뷔는 이제 올 가을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일본에서 데뷔를 하는 일본 이제 걸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일본에서 지금 어찌됐든 간에 지금 오리콘 차트에서 랭킹 1위를 지금 기록했다는 점에서 네. 향후 이제 굉장히 좀 관심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요거는 선공개 음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과거에 2018년도에 JYP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상당히 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당시에 결국에는 JYP의 성장을 이끌었었던 그룹이 바로 이제 트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트와이스가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특히나 이제 일본 시장에서 굉장히 흥행에 성공을 하면서 인기가 높아지면서 트와이스와 함께 JYP의 기업 가치가 한 단계 레벨업되는 그러한 지금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정확하게 지금 3년 만에 지금 한 니쥬 같은 경우에도 일단 초기 같은 경우 데뷔 초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와이스와
비슷한 그러한 행보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제2의 이런 제2의 트와이스 효과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JYP 엔터테인먼트 주가도 최근에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다가 최근에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지난 이제 2018년 당시 고점 대비해서는 크게 하락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니주의 그 대비와 함께 JYP 엔터테인먼트의 기업 가치 레벨업에 대한 그러한 시장의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증권사에서도 니주에서 익숙한 향기가 나주 이러면서 예, 그렇게 또 이름을 센스 있게 붙이셨더라고요. 3년 전 트와이스의 그 향기가 난다. 니주에서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 언급이 됐습니다. 자, 기관의 매수세가 7거래 연속 붙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52주 신고가 이 종목이 10%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중에는 28,350원까지 갔고 현재 27,000원 선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자, 이제 마지막 종목이에요. 네, 마지막으로는 오늘 이제 또 시장에서 이제 실적 전환에 대한 네. 하반기 이후에 그러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LG 디스플레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LG 디스플레이 오늘 MTN에서 선정을 해봤는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전환점이다라는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무엇이 전환점을 맞는 건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LCD가 주력이었죠. 네.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LCD가 주력이었는데 지금 LCD 사업 부분은 거의 다 지금 접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OLED, 그러니까 신사업 적으로 OLED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그동안에 LCD 사업부에서 상당히 좀 큰 폭의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상당히 좀 굉장히 공급이 좀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공급이 늘리면서 또 이제 패널 가격 하락과 함께 LG 디스플레이 수익성이 계속해서 좀 악화 일로를 지금 걸어왔었는데요. 지난 이제 2019년, 그러니까 작년 이후로 계속해서 매 분기 지금 적자 행진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 적자 폭이 크게 증가한 한 3,600억 정도의 지금 적자를 지금 기록을 했는데요. 그만큼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향후 이제 적자 구조 탈피가 가장 좀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제 여기엔 적자를 탈피할 수 있는 관건에는 바로 OLED 시장의 성장이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OLED 패널 중심의 구조 혁신을 계속해서 좀 진행을 했었고요. 이러한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형 TV용 OLED 패널 유일한 사실상 이제 공급사이기 때문에 이 OLED 시장 확대와 시장 성장과 함께 LG 디스플레이 향후 이제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수 있는 시점이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올 하반기에 이제 애플에서 신규로 이제 출시하는 아이폰 12에 지금 플라스틱 OLED, 이제 POLED라고 하는 LG 디스플레이의 이 OLED 패널이 지금 채택이 지금 채용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많은 부분을 담당을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신규로 또 LG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이 들어갔다라는 점, 즉 중소형 패널에도 이제 들어갔다라는 점에서 향후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적이 좋아질 수 있겠다. 이런 부분으로 전환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체질 개선은 힘든 작업인데 서서히 이제 효과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LG 디스플레이 주목해 보시고요. 현재는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에서 하루 만에 매수로 전환됐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현재 1% 상승하면서 12,350원 선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영훈 과장과 함께 세 가지 이슈 특징주 공장에서 다뤄봤습니다. 메르스증권 정영훈 과장이었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잠시 후 증권사 스타PB 출신의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하루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네, 증권사 스타 PB 출신의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드레스 예. 코드도 이렇게 잘 맞는군요. 예, 오늘은 조금 네. 색깔이, 그러니까 보통 증권사 직원들 그리고 증권 업계에 계신 분들이 네. 빨간색을 많이 매시죠. 그렇죠. 그리고 예. 파란색을 맸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조금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아유, 상황인데. 그래서 게장에 그런 거 입으면 또 싫어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근데 오늘 노란색은 좀 중립적인 네. 오늘 좀 중립적? 예, 그런 주가 수준을 또 보이고 있어서 네. 거기에 좀 오늘은 맨날 빨간색만 매다가 한번 좀 바꿔봤더니 역시 또 네. 이지혜 아나운서도 저처럼 노란색으로 여러분들 이거를 좀 찾아뵙고 있네요. 네. 예. 그러네요. 차영주 소장님의 색다른 색깔론까지 예, 들을 수 그렇습니다. 있었고요. 예. 자, 그렇다면 네, 오늘 장 초반은 그냥 비실비실, 비지근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 예.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제도 오전에는 좀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죠. 오늘도 오전에는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방향성을 좀 탐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그러니까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증시가 막판에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인 상황이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일단 2,200선에 대한 부담감들이 상존해 있다라는 게 여실히 보여지면서 어제 이제 증시가 나름대로 좀 밀리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어제 우리가 먼저 밀렸고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증시가 밀렸고 따라서 오늘도 국내 증시가 좀 밀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나름대로 어제보다는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가 시장을 좀 떠받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조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은 현재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 1,700억, 기관들은 2,200억 매도를 나타내면서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개인 여러분들의 현재 지금 그 4,000억 가까운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은 떠받침을 강하게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내일 일단 선물 옵션 만기일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넘어갈지 그런 거에 대한 초미의 관심권에 있다. 오늘 선물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 내일 포지션 변화를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종목을 말씀드리면 당연히 엔터주들이겠죠. 엔터주들이 가장 핫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서도 JYP 엔터가 시장을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본인으로 구성된 일본 걸그룹 니주의 일본에서의 흥행의 대박.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장을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현재 음반을 내지 않고 음원만 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운로드가 엄청나다. 그리고 시청률이 엄청나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본다라면은 지금 현재 엔터주들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우리가 기존의 엔터주들이라고 한다라면 대규모 공연에 따른 공연 수입의 주수입원이었다라면 이제는 그 언택트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어찌 보면 많은 그 소비자들, 이러한 온라인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이 목말라 있는 상황. 지금 뭐 공연도 취소가 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쪽들에 대한 관심이 나오고 여기에 또 지갑을 열게 된다라면 엔터주들에 대한 수익은 다변화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엔터주들의 상승 흐름들을 이끌고 있다. 그리고 언택트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가 32만 원까지 올라가고 있으면서 언택트들을 흔들림 없이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반면에 현재 지금 시장에 있어서 연일 계속 말씀드리지만 SK바이오팜이 오늘 드디어 하락 전환했다라는 점, 이러한 점들이 상당히 주목받는 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래량이 290만 주, 지금 어제 거래량이 거의 1,000만 주 가까이 됐기 때문에 거래량은 좀 줄어드는 모습들은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인식이 그렇게 되는 거죠. 과연 20만 원 넘게 주고 SK바이오팜을 추가적으로 살 만한 요소가 있겠는가. 지금 어제도 외국인들의 기관들의 매도세, 오늘도 외국계 증권사를 통한 매도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 700여만 주가 외국계 기관 투자자들에게 배정이 된 물량들이라면 그들의 매물 출회로 인해서 SK바이오팜의 지분 구조가 조금 변화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엔터주 현재 컨텐츠 관련해서 한류나 그리고 음원 관련주는 역시나 시장을 좀 오늘 일중으로 봤을 때 주도하고 있다라는 좀 말씀드리고요. 차영주 소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오늘은 그냥 중립, 노란색.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내일 만기 대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 예. 어떻게 오후장을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예. 좀 중립적인 의견이지만 이게 중립이 그렇죠. 조금 밀리는 중립이냐 아니면 좀 버텨주는 중립이냐라는 예. 부분에 있어서는 후자 쪽이 강합니다. 일단 좀 버텨주는 쪽들이 강하다. 어제처럼 맥없이 푹 밀린다라기보다는 나름대로 시장이 밀릴 듯 하면서도 그렇게 크게
푹 하고 빠지는 듯한 느낌은 없죠. 늪 속에 발이 빠질 때 푹 하고 빠지지만 지금은 나름대로 좀 단단한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좀 주고 있습니다. 일부 뭐 종목들은 뭐 하락폭이 커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하방 경직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후장의 공략 포인트는 이러한 주가 움직임, 결국 우리가 이제 1시를 넘었기 때문에 2시 정도까지 이 정도로 버텨주게 된다라면 뉴욕 시장 같은 경우 막판에 훅 밀리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을 보일 가능성은 좀 적다. 따라서 일단은 현재로서는 2150과 2200선에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그러한 미세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오늘 또 시장의 또 하나의 축이 바로 그 국무총리께서 얘기하신 대로 정부의 지하 고속도로 건설이죠.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한데요. 지하 터널이라든지 해저 터널 이런 쪽들의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오늘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에 건설주들, 주들까지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GS건설을 일단 대표적으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GS건설은 독자적인 잇따른 수주 소식들이 있습니다. 특히 수익성이 가장 좋은 민간 뭐 그쪽에 수주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GS건설의 수익성 개선 효과,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당장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현재 납기처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이고요. 여기에 현재 지금 정부가 SOC 개발을 대규모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하 고속도로 사업을 괜히 들고 나온 것들은 아니겠습니다. 예. 지금 정부가 이 시점에 SOC 투자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 어쨌든 수혜는 건설사들이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매수는 현재 보합권이 26,500원, 26,250원, 26,300원 부근에서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5,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업종에서는 건설의 힘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네. 시장에서는 버텨주는 힘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뒷심이 과연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을지 잘 보시길 바랄게요. 중립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버틸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색다른 시선 함께 만나볼 수 있어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매일 함께하고 있고요. 내일도 와주세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마지막 코너 관심주 공장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샵 3772로 문자 보내주신 분들 매일 2분을 추첨해서 치킨 상품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세요. 잠시만요. 네, 관심주 공장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 팀의 김현경 과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무난히 소개를 좀 마쳤네요. 7월 이제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실적 시즌의 폼을 열었기 때문에 좀 기대할 만한 요소가 요만큼이라도 있을까요? 일단 뭐 네. 어제 삼성전자가 실적을 좋게 발표를 했는데도 시장이 상승을 못하고 있죠. 이것은 일단 내일 있을 이제 옵션 만기일과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옵션 만기일이 지나야 이제 삼성전자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어제는 삼성전자, LG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지만 네. 실질적으로 실적 발표는 아직 한 2주 뒤 정도 예, 한 이제 맞아요. 7월 한 하순 정도 가야 이제 업종 대표주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기 시작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한 2주 정도의 좀 여유가 있습니다. 네. 실적 시즌은 맞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에 들어가기에는 아직 2주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좀 종목별 장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일단 2분기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분기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종목들이 실적이 좋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실적 가이던스를 책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온 가이던스 대비해서 많이 오차가 있을 것 같아요. 오차가 있다면 그거에 따라서 또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 시즌은 변동성이 좀 상당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실적 시즌이 아닌가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또 유의사항을 또 알아야지 개인 투자분들이 성공하는 그런 7월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하반기에 조금 더 승부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 경제 채널에서 오늘 관심주는 어떻게 모아졌는지 납품된 상황 공개해 드릴게요. 만나보시죠. 네, 이데일리 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의 관심주를 모아봤는데 HL사이언스가 매일경제TV와 MTN이 공동으로 선정을 했고요. 이데일리 TV는 KG 이니시스, CS 베어링, 코이즈, 시노펙스, 후성, 시젠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경제TV가 가비아, 신행 SEC, JYP 엔터 있네요. SK 케미칼, 그리고 CJ 제일제당, 하이트진로까지 포함이 됐고요. 매일경제TV가 제넥신, 한국알콜, 경동나비엔, 웹캐시를, MTN이 보령제약, 휴젤, NC소프트, 펩트론, 톱텍을 제시했습니다. 네, 김현경 과장과 함께하고 있고요. 과장이 오늘 1위 채널을 좀 골라주세요. 네. 네, 오늘 1위 채널은 한국경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죠? 오늘 예. 나온 종목들이 고루고루 양호한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저는 MTN을 좀 네.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이유는요? MTN 같은 경우는 오늘 종목들이 좀 많이 부진한 것 같고요. 뭐 종목이 나쁘다기보다는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오늘 MTN을 이제 가장 예. 좀 낮은 순위를 좀 매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또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종목 선택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하는 그런 채널이 돼야겠다. 이런 부분 저희가 또 점수를 매기면서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잘 골라서 또 추천주나 관심주 고려해 보셔야겠죠. 살펴보시고요. 자, 그러면 관심주 가볼게요. 첫 번째 어떤 종목을 꼽으셨을까요? 네, 일단은 시젠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시장 같은 이데일리 TV. 네, 시젠 같은 경우 어제 이제 신고가를 경신했고 오늘 추가적으로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젠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진단키트 대장 주식이잖아요. 예. 네, 이번 2분기 실적이 굉장히 뛰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7일이었네요. 1차 상승의 마지막 그런 날이었고요. 그날 장중에 23% 상승을 하면서 14만 1,400원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저가는 마이너스 14.5%, 장중 변동성이 무려 38%였어요. 굉장한 그런 네. 변동성이었죠. 그러면서 97,900원까지 주가 하락을 있었고 종가상으로는 11만 5,900원 플러스 1.22%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렇게 1차적으로 시세가 난 이후에 현재 이제 거의 4월 달, 5월 달, 6월 달 거의 3개월 이상 이제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는 이제 3월 말은 이제 1분기 마지막이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2분기 끝나고 2분기 실적이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건 이미 이제 미리 반영이 된 거죠. 네, 미리 그러네요. 반영이 됐고 예, 예. 한 분기에 이제 제자리 걸음을 한 이후에 이제 7월 이제 3분기가 되면서 다시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일단 2분기 실적 굉장히 좋고요. 예. 3분기, 4분기 역시 이런 분위기가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어제 오늘 주가에 좀 녹아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실적 2분기 잘 나오는 것 때문에 가는 것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하반기 역시 이런 2분기 좋은 실적이 좀 이어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점증되고 있지 않나.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전혀 지금 주춤해질 기세가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에도 코로나19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해서 불거질 가능성,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젠에게는 오히려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그런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분기가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 수치만 보더라도 2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에 비해서
아, 3,200% 늘 거라고 하니까 엄청난 거잖아요. 네, 사실 비교는 예. 할 수 없죠.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예.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시즌은 전혀 다른 회사거든요. 네, 지금 코로나19 진단 키트 관련된 그런 매출액이 물론 예. 뭐 지나봐야 알겠지만 올 4월 정도, 5월 정도에 나온 보고서들을 참고로 해드리면 매출이 1조가 넘어가요. 예. 네. 근데 영업이익이 무려 5천억 원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100원의 매출이 내면 50원이 남는다는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거의 그냥 뭐 절반이. 네, 절반 예. 이상.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가 있는 이제 메디톡스. 예. 메디톡스가 이제 보톡스로 한창 유명할 때, 한창 주가가 잘 나갔을 때, 한창 영업이익이 높았을 때 거의 이제 60%의 영업이익이 났었거든요. 예. 거의 지금 이제 시즌이 지금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그 정도의 영업이익은 왜냐하면 이제 그 진단 키트를 만들기 위한 재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이 재료 가격도 좀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항공 요금 역시 올라가면서 좀 이익단이 조금 훼손되는 부분은 예전에 예상보다는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 있다라는 부분들.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뭐 주가가 얼마까지 더 갈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신고가 영역에서는 고점을 논하기가 참 어렵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기술적 분석이 좀 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일선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 놓으시고 이제 5일선을 이탈하면 난 매도할 거다. 라는 그런 목표를 그런 원칙을 세우신다면 5일선에서 이제 잘라 가시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그래도 상승 추세는 21선까지는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21선, 뭐 11선. 그러니까 그런 선들을 좀 선들의 가격들을 정해 놓으시고 거기에 따라 기계적으로 행동에 옮기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진단 키트고 또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런 변동성에서 나의 심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런 원칙을 좀 정해놓고 원칙대로 행동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과장님 오셨으니까 이게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키트 매출도 중요한데 장비 매출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라고 이쪽에서도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장비 매출은 뭘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 산소호흡기, 산소호흡기. 그 메디아나 예. 같은 종목이 이제 그 인공호흡 산소호흡기를 하는 회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환자들 대상으로 이제 산소가 부족한 왜냐하면 이게 폐랑 연관이 있는 거라 예. 그러니까 이제 중환자부터는 이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잖아요. 네, 그런 데 있어서 그런 장비. 네, 그런 예. 장비. 그것도 이제 휴대용. 네, 그리고 그렇군요. 지금 코로나19 검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검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던 그 드라이빙 스루 방식의 그런 검사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휴대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엑스레이나 이런 것도 간편하게 휴대성으로 찍을 수 있는 이런 회사들, 뭐 DRGM 같은 회사들이 그래서 눈에 띄었던 거죠. 예. 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근데 이제 뭐 의료기기는 사실 한번 들여놓으면 네. 뭐 추가적으로 이제 들어놓진 않잖아요. 하지만 진단 키트는 이제 소모성이기 때문에 쓰고 아무래도 버리고, 그렇죠. 뭐 마스크나 뭐 진단 키트 이런 것들은 소모성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수혜가 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장비 매출이 200대 이상 판매가 가능하고 1분기 수준으로 비슷할 겁니다라고 해서 궁금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소해 주셨습니다. 장비 매출 그 키트만큼 장비에는요, 그 키트 장비도 있어요. 예,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쵸, 거예요. 시즌이 예. 이제 키트를 한 번 검사하는데 100명치를 동시에 검사가 가능한 그런 이제 장비를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의료 장비를 전체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네. 앵커님이 말씀하신 거는 아마 시즌의 이 의료 장비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동시에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떤 그런 기계보다 더 우수하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동사에 대한 기술력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키트 매출과 연관돼 있다고 하니까 살펴보시고요. 가격단 이런 부분은 이미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관심주 가볼까요, 과장님? 네, 두 번째 관심주는 이제 SK 케미칼이에요. 네, SK케미칼 한국경제TV의 관심주였습니다. 네, 오늘 역시 신고가를 또 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SK 그룹은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게 이제 SK 바이오팜이잖아요. 네. 네, SK 바이오팜이 굉장한 시세를 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상장하기 전에 이제 뭐 계열사들이 일제히 이 주가 상승이 있었죠. 예. 뭐 지주회사 SK도 그랬고요, 뭐 SK 바이오랜드도 그랬고요, 뭐 SK 네트워크스, 뭐 우선주들도 뭐 난리를
또 이제 크게 그쵸. 상승을 예. 했던 그런 기업들이 있고 또 SK 뭐 디스커버리, 뭐 SK 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이제 SK 바이오팜 상장 기대감에 동시에 이제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상장하고 나서 나머지 종목들은 주가가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동사는 주가 조정을 거의 안 받고 또 신고가로 또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면 SK 바이오팜 말고도 자체적인 뭔가 호재가 있다라고 우리가 좀 추측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기존 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동사가 이제 백신을 이제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또 그런 기대감이 또 살아있는 그런 종목으로 지금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SK케미칼의 주가 흐름은 굉장히 양호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고 특히 오늘 신고가를 또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계속해서 우상향 그런 지금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난 3월 말에 이제 똑같이 3월 지수가 이제 폭락했을 때 동사 주가가 이제 5만 원 레벨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14만 6천 원 거의 이제 주가가 한 3배 수준 예. 이제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아직도 그 상승은 ING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봉이나 월봉을 보셔도 지금 가격은 역사적 신고가 라인이에요. 지금 그러네요. 현재.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아까 CJN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기술적인 그런 대응을 해야 되는 위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목표가 산정은 뭐 함부로 하기 힘들다는 거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가 상승 모멘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코로나19 백신 국내 임상이 9월 정도 예상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폐렴, 구균 백신 파이프라인 이 부분도 보셔야 되는데 현재 임상 신청 중이고 7월과 8월경에 임상 이상 돌입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주목해 보십시오. 중요합니다. 자, 이제 관심주도 가볼게요. 한 종목 더 있어요? 네, 예. 웹캐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세 오늘은 번째. 오늘은 예. 좀 쉬어가고 있지만 어제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고 나서 재차 상승을 하는 그런 어제가 첫날이었기 때문에 네. 이제 한국경제TV에서 또 관심 종목으로 꼽은 것 같아요. 매일경제TV에서 매일경제인가요? 네, 매일경제TV에서 꼽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제 이 종목만 상승했냐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 코로나19 오고 나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종목이 낙폭과대였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죠. 근데 그 반등이 반등으로 끝나는 대부분의 종목이었습니다만 네. 계속해서 기세를 이어간 그런 섹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언택트의 수혜를 받는 섹터라고 하면서 이제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들, 특히 전자상거래 관련된 종목들이 1차적으로 크게 상승을 하고 나서 예. 이제 5월, 6월 한 거의 2달 가까이 좀 쉬어가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예. 동사 역시 그런 흐름을 지속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 언택트의 수혜를 받는다는 의미는 웬만한 종목들은 2분기에 코로나 때문에 실적에 있어서는 안 좋잖아요. 근데 언택트의 수혜라는 거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수혜를 받는다는 그렇죠. 의미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실적 시즌 들어가기 때문에 동사는 미리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1차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쉬어가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실적 시즌이 오니까 재차 다시 한번 부각을 받는 관점에서 웹캐시 역시 어저께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고 보고요. 어제 장중엔 12%, 종가상으로 10%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네. 당연히 어저께 큰 폭으로 상승했으니까 오늘 쉬어가는 건 뭐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 정도에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는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저께 상승한 종목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자상거래 종목들 웬만한 종목들이 어저께 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고 예를 들어 NHN 그리고 NHN 한국사이버결제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뭐 카페24 예. 뭐 이런 종목들이 어제 같이 편승하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차트 모양이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20일이나 60일선까지 조정을 받고 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장대 양봉으로 뚫는 그런 움직임이 어저께 나왔고 오늘은 좀 쉬어가는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죠. 거의 이제 5월 13일 날 고점을 찍었잖아요. 그럼 거의 2달 가까이 이 종목은 조정을 받은 거죠. 예. 1차 상승이 28,000원대에서 64,000원까지 그러니까 거의 2배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1차 상승 굉장히 강하게 했었고 2달 쉬어가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재차 실적이 나올 때가 되니까 동사의 실적 기대감이 불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레벨업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실적이 정말 좋으면 이 64,000원 레벨을 뚫고 갈 것이고요. 만약에 실적이 생각보다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나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제 이 돌파를 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모든 금융기관과 기업 내부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연결해주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서 B2B 이쪽으로 국내 유일의 핀테크 플랫폼 업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곳이 외국인 지분율이 최근에서도 늘고 있는 흐름이 있고 또 해외에서 먼저 이 기업을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웹캐시 저희가 마지막 관심주로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김현겸 과장님의 관심주 가봐야 되는데 네, 어떤 종목 갖고 오셨습니까? 네,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한솔 테크닉스라는 종목이에요. 네, 무슨 기업인가요? 한솔 테크닉스는 한솔그룹의 이제 계열사고요. 예. 지금 한솔그룹의 계열사 중에 가장 잘 나가는 회사가 한솔케미칼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한솔테크닉스도 역시 한번 상승의 흐름에 좀 동참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가져왔고요. 예. 중요한 게 이제 2분기 실적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나온 보고서가 있었어요. 2분기 예상 매출액이 2,842억 원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 21.5% 오히려 성장. 영업이익 역시 93억 원으로 예상을 하면서 14.2% 성장. 예. 코로나19에도 오히려 이 종목은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자상거래 웹캐시 말한 것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관점이에요. 그러네요. 예. 그런 관점에서 상승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바로 파워보드 매출이 가장 크게 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1,478억 원의 매출이 났고요. 전년 대비 무려 48% 성장을 했는데요. 이 파워보드는 초대형 및 프리미엄 TV에 들어가는 보드이기 때문에 이쪽이 지금 굉장히 좀 호황이다라고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휴대폰 부분 역시 뭐 원격 이제 뭐 원격 진료, 뭐 비대면 영상 회의 이런 코로나19 때 이제 발달했던 이런 부분에 네. 있어서 우리가 PC 수요나 이 태블릿 수요가 굉장히 커졌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동사 역시 그 태블릿 수요 때문에 또 수혜를 봤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 전체적인 실적은 매출액이 약 1.1조 원, 전년 대비 15.1% 성장, 영업이익은 339억 원으로 무려 32.9% 전년 대비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는 보고서가 오늘 나오면서 주가가 6%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사가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 휴대폰 아웃소싱도 하거든요. 스마트폰 아웃소싱을 하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삼성 거를 해요. 네, 지금 베트남에 공장이 있는데 네.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중국 폰이 많이 팔렸는데 지금 이제 중국과 인도의 이제 국경 문제 때문에 사이가 안 좋고 인도에서 이제 중국의 불매 운동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얼마 전에 이제 LG전자가 10배의 스마트폰을 팔았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그러면서 인도 시장에 이제 이 아웃소싱하는 물량을 동사가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혜도 앞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매수가는 7,700원 정도 이하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0,000원, 손절 라인 7,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술력이 좀 받쳐주네요. 올해 우호적인 영업 환경 이런 부분이 기반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됐습니다. 한솔 테크닉스 오늘 개인적인 관심주로 담아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파악해 보십시오. 자, 오늘 DB 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 팀의 김현경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주식공장 유익하셨나요? 저희는 보다 밝은 모습으로 내일 12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